꽃가루 알러지 같은 거 있거나 음식 잘못 먹어서 알러지 증상이 있을 때 먹는 게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 부작용이 원래 좀 졸리거든요, 그 약들이. 근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게 수면 유도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처방으로 나오는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그 수면제랑 수면 유도제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일반 의약품이랑 전문 의약품으로 나뉘고요. 수면 유도제가 일반 의약품이고 수면제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수면 유도제는 항히스타민제고 소양증도 줄여주고 기침, 콧물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성분인데, 걔가 약간 졸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수면을 위해서 처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 없이도 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이고, 뒤에 말씀하신 수면제는 이제 그거는 전문적으로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꽃가루 알러지 같은 거 있거나 음식 잘못 먹어서 알러지 증상이 있을 때 먹는 게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 부작용이 원래 좀 졸리거든요, 그 약들이. 근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게 수면 유도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처방으로 나오는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방 나오는 것 중에서도 조금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가지고 처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수면제 종류랑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제 종류는 크게는 한 5가지 정도 되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봤을 거고 알고 계신 게 이제 졸피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비벤조다이아핀 제제라고 부르고,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좀 나타나지 않는 수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입면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고 비교적 방광기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다음날까지 영향이 적어서 가장 안전하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약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수면제들은 이제 자낙스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이 계열에 해당되고, 둘 다 수용체는 가바라고 하는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가바가 뭐냐면 우리 이 뇌에 좀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수용체예요. 거기를 자극해서 안정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벤조다이아제핀은 그 가바 수용체 중에 알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3, 2, 3, 5 이런 것들을 골고루 넓게 작용해서 좀 이렇게 안정 효과와 이완 효과를 같이 나타내주는 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졸피뎀은 알파1에만 작용해서 근육 이완 이런 효과는 적고 수면 유도 효과만 있습니다. 또 다른 계열로는 이제 멜라토닌, 네, 멜라토닌. 제제도 있고, 또 그 항우울제를 수면제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정도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이랑 약국에 가서 수면제랑 수면 유도제를 이제 처방받거나 사고 싶을 때 각각 어떤 정보를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잠이 안 오게 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잠이 들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잠을 일찍 깨는지 저것도 중요하고요. 불면이 지속적인지 아니면 좀 간헐적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이제 참고해서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잠드는 거 입면 자체가 힘든 건지 아니면 자다가 좀 자주 깨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아니면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다 이런 게 결국에는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수면 리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은 이제 약국에서도 선택을 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약국에서 수면제는 처방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수면 유도제는 유도제니까 그냥 자주 받아서 먹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디 파티라 그래가지고 오버도즈 파티라는 게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인데, 디페니드라민이나 이런 제품을 막 3개씩 사가요. 그런 다음에 한 번에 열알 투여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막 환각 증세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이제 크게 의존하지 않은 것이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혹시 멜라토닌도 수면제 일종인가요? 아니면 성분으로만 보면 되나요? 멜라토닌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중 하나인데요. 그냥 우리 몸 자체 그리고 인식 자체를 이제 잠을 자야 될 시간이다라고 풀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불면증 유형에 따라서 수면제 종류가 달라지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잠들기가 어려우냐, 유지가 어려우냐,
네, 그런 거에 따라 크게 일단 분류가 되고요. 불안이나 우울이 같이 있느냐 이제 그것도 따라서 좀 처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졸피뎀이 가장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졸피뎀이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다음날 주는 영향이 거의 없고요. 덜 몽롱하죠, 맞아요. 덜 롱롱하고 수면에만 딱 작용하기 때문에 뭐 근육 이완 효과나 이런 거는 크지 않아서 뭐 다른 부작용도 좀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간혹 일부분만 좀 억제를 시켜서 뇌 어느 부분은 잠들어 있고 어느 부분은 좀 깨어 있게 해서 그 간혹 몽유병이 아,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혹시 수면제 부작용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졸피뎀 같은 경우는 간혹 그 몽유병,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은 그 근육 이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다 복용을 할 경우에는 호흡 곤란도 일으킬 수 있어서 간혹 왜 저기 기사 보시면 뭐 수면제 과다 복용하고 뭐 응급실 갔다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이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럼 혹시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수면제를 먹기 전에 주의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수면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계열 약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먹다가 이제 수면제를 끊고 싶어요. 그럴 때 혼자 천천히 줄여나가도 되는지. 다른 약도 마찬가지고 혼자 결정하시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의료진이나 약사님과 상의를 하는 게 당연히 더 좋은데 약국에서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근데 당연히 병원에서 처방해 주신 의료진이랑 먼저 1차적인 소통을 할 것을 권장드리고 줄여가는 과정에서 일단 단약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에 끊는 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테이퍼링하는 과정, 그러니까 줄여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자기가 임의적으로 좀 판단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충분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제는 아무래도 처방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사의 권한으로 조절을 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오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면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많이들 이미 드시고 계실 거고 앞으로 드시게 될 일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처방에 따라 드시겠지만 알고 계시면 또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뭐 약국에 오셨을 때도 이게 뭐 수면 유도제 구입하러 오시거나 멜라토닌 아니면 요즘에는 뭐 아시아간다나 테아닌처럼 좀 스트레스 긴장 완화에 도움 줄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본인의 좀 증상 같은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상황을 좀 잘 말씀을 주셔야 그에 맞는 또 적합한 뭐 의약품이라던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상세한 설명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약과 영양제를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좀 잠이 잘 안 오실 때 먼저 약부터 찾지 마시고 평소 그 생활 습관을 좀 잘 좋게 만들어 보시고 또 그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신 후에 그래도 안 될 때 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디브로의 네, 의사용 김대환 원장. 약사 동생 이준경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